안녕하세요, 책베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김도윤 작가님의 럭키입니다. 출판사는 북로망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운칠기삼과 기회의 양에 관련한 작가님의 글입니다. 네, 그럼 좋은 시간 되세요. 우리가 운칠기삼을 말할 때 놓치고 있는 것. 우린 흔히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한다. 모든 일의 성패는 운이 7화를 차지하고 노력이 3화를 차지하는 것이어서 결국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일을 이루기 어렵다는 뜻이다. 난 이 말에 동의하지만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 이연투자자문 박성진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운이 7할이긴 한데 순서가 바뀌었으면 해요. 운칠기삼이 아니고 기삼운칠이라고. 기삼을 앞에 놓는 거죠. 물론 기삼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실력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실력이 있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두 번의 실패는 있을지라도 결국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성공할 수 있어요. 투자로 예를 들면 수십억 대의 부자는 노력만으로 충분한데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대의 부자는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절대 될 수 없는 거죠. 큰 부자가 되려면 운이 따라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2000년까지만 해도 재테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제 월급으로 아내가 알아서 투자하던 시절이었죠. 그때 집을 하나 샀어요. 목동 아파트였는데 그게 2001년에 많이 올랐고 저희는 2002년에 팔았어요. IT 버블이 꺼진 게 그때쯤이었으니까 주식을 시작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였어요. 목동 아파트를 사고 판 돈으로 종잣돈이 마련된 덕분에 좋은 시기에 투자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주식 투자로 2004년과 2005년에 제일 많이 벌었는데 그 종잣돈이 없었으면 수익이 훨씬 더 줄었을 거예요. 운이 많이 작용한 건 분명하지만 그 운도 제 실력이 없었으면 무용지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 기삼운칠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오게 된 걸 돌이켜봐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주식 투자에서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웬만한 실력이 아니고서야 장 자체가 좋지 않으면 수익이 나기 어렵다. 세상 모든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풀려가면 100% 내 실력으로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 삶은 사소한 뜻밖의 일 하나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느 곳으로 가느냐에 따라 수십억 대의 부자가 조 단위의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사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상에 올라간 사람에게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실력 때문이냐고 물어보면 쉽게 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수많은 경쟁 상대를 봤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분명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내가 정상에 올라온 것이다. 그러니 내가 노력이나 실력만으로 올라왔다고 하기에는 무언가 민망해진다. 살다 보면 한때 열등감을 느꼈거나 진심으로 존경했던 사람보다 내가 더 성공하는 경우도 생긴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다는 걸 잘 알기에 성공한 사람 중 운을 빼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다. 운이 성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물어보면 적어도 1할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1할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하진 않지만 1할 덕분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운은 성공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요소이다. 분명 시대가 주는 운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린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된다. 꾸준히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실력을 먼저 갖추는 것이다. 그렇게 3할을 채워야 나머지 7할의 운이 들어올 여지가 만들어진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도 모두 비슷한 말을 했다. 노력으로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는 건 가능하지만 금메달을 따려면 운이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또한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운이 좋았다고 답했다.
올림픽 결승전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둘 중에 누가 금메달을 따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선수들 사이에 기량 차이가 큰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누구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누구는 은메달을 목에 건다. 운이 더 중요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다 내가 결승전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췄을 때의 일이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기삼이 충족되어야 운칠이 힘을 발휘한다. 운이 기보다 더 중요할 수 있겠지만 순서는 분명 기가 먼저다. 자본금 7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200억 원대의 자산가가 된 슈퍼개미 1세대 김정한 대표도 내게 운칠기삼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통찰을 전해줬다. 운칠기삼이라는 표현 때문에 운과 기가 덧셈으로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곱셈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였다. 타고난 운이 진짜 별로 안 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기삼을 더 키워야 되는 거죠. 운과 기는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라서 비중이 작다고 하는 기삼만 키워도 그 총합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타고난 운이 좋음에도 그것만 믿고 기삼을 방치해서 결국 있던 운까지 다 날려버리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운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주어진 운도 있지만 그 운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후천적인 노력이 따를 때 진정한 빛을 발하거든요. 심지어 사주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시대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원래 안 좋았던 사주도 그 시대의 환경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운은 자동차로 따지면 차키라고 생각하면 된다. 차키가 자동차의 몇 할을 차지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 누구도 1할 이상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차키가 없으면 시동이 안 걸린다. 근데 그 1할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고 쉬워 보이니까 다들 운만 기다리고 정작 필요한 9할에 대한 고민을 덜한다. 운이라는 키는 필요하지만 그 전에 키를 꽂을 자동차를 먼저 준비해야 한다. 내가 자동차를 만들고 운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면 언젠가 내 손에는 시동을 걸게 해주는 차키가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뿐이다. 주어진 운은 받아들이되 살아갈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가자. 기회의 양만 늘려서는 제자리만 맴돌 뿐이다. 자기계발 전문가인 내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딱 두 가지로 말해줄 것이다. 인생의 성공은 기회의 양과 그 기회를 잡을 확률에 달려있다 라고. 그래프로 그린다면 아마 다음과 같을 것이다. 취업준비생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겠다. 취업준비생은 일단 많은 기업에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나를 보여줄 기회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지원서를 제출하기만 하는 무의미한 반복으로는 확률을 높일 수 없다. 단순히 많은 기업에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그 기회를 잡을 실력을 만들어야 취업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식당을 창업한 사장님이 있다면 어떨까? 오픈 초기에는 새로운 식당을 발견한 손님들이 호기심으로 들어올 것이다. 지나가던 손님, 근처에 사는 손님 등 일정 숫자 이상의 손님이 찾아온다. 기회가 늘어나는 시기다. 하지만 손님들이 올 때마다 만족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손님에게 음식의 맛을 보여줄 기회조차 사라질지도 모른다. 식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온 손님과 단골 손님의 관리다. 특별한 맛집이 아닌 이상 음식점의 손님 90% 이상은 인근 지역에 근무하는 직장인 혹은 근처에 사는 주민이다. 그들이 식당에 와서 밥을 먹었는데 맛이 없었다고 가정해보자. 주변에 마땅한 식당이 없어 다음번에 한 번 더 식당을 방문해 다른 메뉴를 먹어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도 맛이 없다면 그 다음 기회가 있을까? 손님이 떠나기 전에 맛과 서비스의 질이든 인테리어든 그 무엇이든 바꿔서 지금 우리 식당을 찾아온 손님을 잡아야 한다. 유튜브 이야기를 해보겠다. 구독자 87만 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 나에게 유튜브 채널 운영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 당연히 채널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대부분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낮은 편이다. 그때마다 나는 이야기한다. 기존에 100편 정도의 영상을 올렸는데 사람들에게 선택받지 못했다면 이미 기회는 충분히 가져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청자들에게 선택받는 확률을 높이려면 뭐든 바꿔야 합니다. 카메라를 바꾸든 썸네일을 바꾸든 영상 편집을 바꾸든 무엇이라도 바꿔서 지금과 다른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조회수를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튜버들은 항상 이런 답변을 했다. 구독자가 많아지거나 조회수가 높아지는 등 더 잘 되면 카메라든 뭐든 바꿔볼게요. 지금처럼 꾸준히 영상을 올리면서 좀 더 많은 기회를 가지면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대답은 확실히 틀렸다. 사실 잘 되면 바꿀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기존의 영상을 좋아한다는 뜻이니까. 지금 업로드한 영상이 조회수가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시청자들에게 선택받을 확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같은 방식을 고수하겠다고 하니 나는 더 할 말이 없었다. 결국 그들 대부분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했고 역시나 기존과 같이 낮은 조회수를 기록한 후 대부분 채널을 접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기회의 양이 아닌 그 기회를 실제로 붙잡을 확률이었다. 안타깝게도 선택받지 못하는 순간이 늘어나면 옆의 그래프처럼 기회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다 나중에는 도전할 기회조차 사라질지 모른다. 사람들에게 선택받는 확률을 높여야 기회 또한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기업이라고 다를까? 기업의 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기준 중 하나로 투자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다. 기업의 순이익을 투자액으로 나누거나 회전율과 이익률을 곱해 값을 구한다. 앞서 말한 기회의 양을 늘리는 게 회전율을 높이는 것이라면 기회를 잡을 확률을 높이는 게 이익률을 높이는 것에 해당한다. 적절한 노력과 차별화된 요소가 맞물려야만 투자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것이다. 성실함이 가장 큰 미덕인 시절도 있었다. 해가 뜰 때 일어나서 해가 질 때까지 성실히 일하면 그럭저럭 잘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21세기에는 스마트한 성실함이 필요하다. 단순히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앞서 소개한 유튜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유튜브 채널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함이 미덕이라는 이유로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잘 안 되고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뒤집어서 하나씩 바꿔봐야 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마주하게 되는 사회는 연습이 아닌 실전의 세계다. 우리 사회의 경쟁은 그리 녹록치 않고 사람들 또한 실패에 대해 그리 관대하지 않다. 그러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진 않았으면 한다. 현실에서는 너무 많은 실패를 한 사람에겐 기회조차 주지 않으니까 말이다.